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2022학년도 수능, 통합형 수능은 이과 친구들한테 정말 유리할까?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벌써 2월 하고도 절반이 지났는데요.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1월달 지났고 2월도 절반이 지났는데 조금만 있으면 3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던지 간에 3월이 되기 전까지 부족했던 부분은 잘 메꾸시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2주도 보내시고 새 학기를 맞이하셔야 될 텐데요. 작년 2022학년도 수능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약 12만 4천 명 정도의 응시생의 실채점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점수대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등급을 표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발표한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2022학년도 수능, 통합형 수능은 이과 친구들한테 정말 유리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최상위권에서는 이과 친구들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골든크로스 구간이 나타나는데 표준 점수 320점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문과 친구들이 이과 친구들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를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표가 의미하는 게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방송을 들으시고 수능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목표인 친구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겠죠. 조삼모사의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 이상을 가려면 당연히 이과 친구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염두를 해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표준 점수 합계 점수대별 각 영역 평균 등급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적분과 기하, 과탐을 선택하는 자연계열 친구들과 확통과 사탐을 선택하는 인문계열 친구들의 점수대와 표점 합에 대해서 전체 수험생의 4분의 1 정도 되는 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국어랑 수학, 탐구 두 개의 표준 점수 합이 400점인 상황인 친구가 지원 가능 대학이 서울대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은 평균 1.5등급이고 국어가 1.5, 수학 1.1, 영어가 1.5, 탐구가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본이 저는 그래도 상당히 정확한 표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정식 컨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정말 말 그대로 서울대 지원 가능 등급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위에 있는 친구들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요. 약대나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공대보다 더 낮은 점수에서 합격 컷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평균을 맞으면 서울대를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398점 기준으로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평균 1.4고요. 국어 1.3, 수학 1.7, 영어 1.6, 탐구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대 위에 블랭크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인문계열에서 의대나 약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의 점수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서울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시면 어때요? 확실히 미적분 기하는 등급이 거의 1등급이고요. 그에 비해서 탐구가 조금 떨어지고 국어랑 영어도 수학에 비해서 등급이 2등급인 친구들도 많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인문계열에서는 수학 점수가 좀 튑니다. 국어가 1등급에 가까운 친구들이 많았고 수학은 2등급을 맞았어도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작년 입시였는데요. 그러면 이과에서 평균 1.9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성서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왜 서성한이 아니냐고요? 이번에 한양대 입결이 제일 높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과로 보시면 서성한이 역시 평균 2.2등급을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수학 점수가 또 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2등급 라인에서 수학이 1등급을 맞는 순간 인문계열 학생들은 서성한뿐만이 아니라 연고대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점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75점대를 보시면 이과에서는 동국대를 들어갈 정도의 점수인데요.
대략적으로 국어랑 탐구가 조금 미진하죠. 전체적으로 2등급을 맞았는데 국어하고 탐구에서 조금 미끄러진 친구들이 동국대의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1점대를 보시면 건동홍 라인이라고 하죠.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 평균 2.9니까 평균 3등급에만 걸쳤어도 건동홍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서도 역시 수학 점수가 많이 튑니다. 등급이. 수학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등급이 많이 낮았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과 친구들과 문과 친구들을 합쳐놔서 등급을 매겼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확통 사탐 라인의 2.7, 건동홍의 3.5는 예전 가형, 나형으로 나뉘었을 때 나형 점수로 치면은 1.7, 2.5 이렇게 마이너스 1등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도 등급을 맞으면 내가 라인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거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과 친구들은 국어랑 과탐을 훨씬 수학보다 어려워했다는 것이고요. 문과 친구들은 국어랑 탐구보다 수학을 훨씬 더 어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 만점자가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수학은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국어랑 과탐 점수가 높으면 정시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나머지 과목도 잘 봐야 되지만 수학 점수가 평균에 비해서 한 등급만 높아도 대학의 라인이 훨씬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타낸 결론은 미적분 기하와 과탐 응시자는 국어하고 탐구, 확통하고 사탐 응시자는 국어하고 수학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면 정시 모집에서 유리해진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서 이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셨는데, 좋은 분석이에요. 자료를 분석해 주신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원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점수를 맞아야지만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라는 잣대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해진 거죠. 작년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것이 2023학년도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표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만들게 되었고요. 3월이 되면 고3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엄청 바빠질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끝까지 챙겨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고된 입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수시건 정시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수능을 최대한 잘 봐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시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는 효율적인 공부 사실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때려붓고 집중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공부하다 힘들다 그러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뼈를 때려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공부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가 다 풉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랑센TV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